도량형이 탄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시시대 인류의 가장 큰 걱정은 하루하루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에 실패하면 며칠을 굶어야 했고, 밤이 되면 추위와 맹수의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밤을 잘 넘길 수 있을까? 내일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사람들의 잠자리까지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는 삶에서 먹을 것을 만드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생존의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질문이 놓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수확물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평해야 했을까요?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거두고, 함께 저장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억울하다고 느끼면 협력은 흔들리고 생산도 멈춥니다. 공평은 착한 마음씨가 아니라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한 조건이었지요. 물물 교환을 하려면 크기와 무게를 비교할 수 있어야 했고, 세금을 거두려면 땅의 넓이를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제각각이니까요. 그래서 삶은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토지가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하면 땅은 곧 부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 땅의 경계와 넓이는 더 이상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범람한 나일강은 주변의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어주었지만 그만큼 농지의 경계를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경계석을 놓아 농토의 경계를 표시해 두었는데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 경계석들이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물이 빠지면 농부들은 제일 먼저 떠내려간 경계석을 찾아 다시 세웠고 그 다음에야 밭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땅을 정리할 수도, 곡식을 나눌 수도, 세금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계산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홍수를 견디기 위한 제방과 수로 같은 토목공사, 홍수 뒤 망가진 농지 정리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토지 측량과 단위의 필요는 더 커졌습니다. 이런 축적은 훗날 피라미드나 신전을 떠받치는 기술로 이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에는 토지의 소유자에 따른 경계와 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하류에서 발견된 또 다른 점토판에는 토지 소유와 경계뿐 아니라 소유작물, 가축 같은 정보도 표시되어 있다고 하지요. 교역과 세금 징수를 위해 남길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필요가 쌓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모입니다. 표준화된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체 일부를 길이의 단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길이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는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뜻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량형은 점점 내 몸이 아니라 공통으로 맞출 수 있는 기준 쪽으로 옮겨갑니다. 누가 재도 같은 값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량형이 탄생한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커질수록, 교환이 늘어날수록, 기록이 쌓일수록 기준은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던 것이지요.